안녕하세요. 생각 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2013년 EBS 제작팀이 지은 자본주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라는 뭔가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은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총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파트 1,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파트 1 부분은 주로 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지났던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네요. 파트 1 부분에서 같이 볼 내용은 은행이 생겨난 시초와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행이 생겨난 시초를 알기 위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7세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화폐는 없었으며 이 시기의 사람들은 금 자체가 돈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은 가지고 다니기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금 세공업자는 금을 보관하면서 사람들에게 금 보관증을 써 주었고 이걸 가지고 오면 언제든 금을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금화 대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금 보관증을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금 세공업자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남의 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이 알게 되자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에게 대출 이자를 나눠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사람들은 이를 수락하게 되었지요. 대출 이자는 항상 예금 이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금 세공업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금 세공업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금화의 이자 수입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은행업자로 대변신을 하게 되지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금 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몇몇 부유한 예금주들은 자신의 금화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현재의 시대에 적용하면 바로 뱅크런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뱅크런은 2007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말합니다. 뱅크런이란 예금자들이 맡겨둔 예금을 찾기 위해 한순간에 은행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17세기 세공업자의 행동이 현재 은행이 하는 업무와 동일한 것이지요. 또한 이 책에서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 지급 준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급 준비율의 사전적 의미는 은행이 고객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지급 준비금의 적립 비율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이용하여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0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10%라고 정해 주었다면 A은행은 100억의 10%인 10억을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또 다른 B은행에게 대출해 줍니다. B은행은 다시 10%인 9억을 놔두고 81억을 C은행에게 대출할 수 있습니다. C은행은 다시 여기서 10%를 놔두고 D은행에게, D은행은 다시 E은행에게, E은행은 다시 F은행에게 계속해서 대출할 수 있게 되지요. 그 결과 애초에 있던 100억부터 합하면 100억, 90억, 81억, 72억, 65억, 59억 이렇게 총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이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 무언가가 아닌 은행이 창조해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신용창조, 신용팽창 등의 용어로 부릅니다. 우리나라 예금 종류별 지급 준비율을 2018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지급 준비율은 2.0%, 기타 예금은 7%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책을 통해 은행이 생겨난 시초와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